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출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한 분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바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호 참고인님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인 강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참고인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 엔지니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때 그것을 공익신고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당시 그 일로 인해서 직위해제도 3년 당하고 해고를 위한 소송을 여러 건을 진행됐으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김성환 후보자께서 과거 원자력에 대한 편향된 의식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의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크나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로서 조언하여 역할을 하고자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네, 참고인께서는 과거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비판 의견을 내신 분이시지요. 탈원전 관련해서 혹시 원자력이 생산 단가에 대해서 원자력과 다른 전력원에 살짝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원자력은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지난해 단가로 표현하면 일단은 원자력은 55원 정도 되는데 정상 단가에 표기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인 진술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원자력은 55원 그리고 오늘 신재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은 정상 단가는 138원이지만 REC로 보충해 주는 그 금액이 약 76원 정도 됩니다. 그게 76억은 말 그대로 국민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200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런 이제 금액 차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과 신재생이 공존해야 되지만 지금 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지금 급 인상으로 지금 현대제철도 떠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 감각 그다음에 그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상당 부분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무리한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원전이 일정 기간 전력의 기저 전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적절하게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적절한 비중, 원자력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 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하면 너무 낮습니다.
근데 원전은 이제 추가로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소위 보충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전 있습니다.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다고 예. 봐야 되나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원전은 이미 일정하게 PPT 하나만 제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과거에 왜냐하면 김성환 후보자께서 다소 거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후보께서 2019년에 석탄 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건 철회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고 당시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소위 탄소, 좀 짧게 석탄 말씀해 주시면 안 발전소를 되겠습니까? 빨리 예. 퇴출시키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특히 김성환 후보자께서 2024년에 내신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조금 입장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후보자께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사실은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탈원전의 어떤 그 신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안은 뭐였냐면은 원전 건설에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기에 대해서 선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정을 단축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선발주를 하더라도 운영 건설 기간의 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는데 김성환 후보자께서 발의한 내용은 그 선발주를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건설 허가 취소 및 벌금 50억 원을 부과하는 그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원전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미국, 프랑스, 중국도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IAEA가 공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논하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기 파괴적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 구청장 시절부터 이제 아스팔트를 걷어내시고 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신재생 법안이라든지 원자력을 좀 압박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셨던 분께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제2의 IMF도 우려된다고 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디 김성환 후보자께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고 에너지는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제조와 관련해서 위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미 관행적으로 선발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안위법에 따르면 건설 허가 이후에 발주를 하는 게 적법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해오면서 그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 근거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원전을 짓더라도 완전히 건설 허가가 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데 적법하지 않게 행해 왔던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원전 건설 문제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성이 현재 원안위법상 맞는가 이 문제를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입법까지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을 잘 따져야 하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상의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영동 의원님. 예,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자기 소개하시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노조위원장도 하시지만은 회사 안에서 교육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막 이쪽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우재준 의원께서 참고인으로 모신 것 같은데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원안입법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우리 나라 산업 생태계에 비추어 봤을 때 원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자에 현대제철이 노사 파업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 제조 단가에 대한 문제도 그 전기료가 제일 비싼 거죠. 그래서 미국 진출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뭐 탈원전 얘기가 정치권에서 저희한테 빨간색, 파란색을 물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원자력 기술사, 해결력 기술사로 겸임 교수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이제 노동조합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래야지 마이크를 잡고 국민한테 바로 알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말씀하셨는데 마저 말씀드릴까요? 예.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루이지애나는 우리나라는 현대제철이 지금 산업 전기 요금 갑종 울종이 있는데 약 부담해야 될 금액이 189원. 그냥 쉽게 190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9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조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루이지애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제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PPA로 70원 가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3배 가량을 전기 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제철이 떠났어요. 1조 내는 현대제철이. 근데 지난해 4조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전기요금을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대로 진행된다면은 2배, 3배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참고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한번 문제 제기 로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가볍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존재합니까? 후쿠시마 이렇게 오염수는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처리수입니다. 처리수입니까? 예, 애성강 방사능 수치보다 약 6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예, 방사성 관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 예, 아무런 알겠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그 보수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수원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유관되는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KPS부터 해서 다양한 전방 후방 산업에 존재하는 근무하시는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조합원은 8,700명 되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후에 근무하시거나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약 2만 5천 명 정도. 혹시 UAE 나가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UAE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60년 다 운영해주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때문에 지금 다 철수해서 저는 60명만 아까 남아 우리도 있습니다. 석탄 얘기도 했고 화력 발전소 얘기도 했는데 특히 한수원 같은 중요한 국가 기관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업장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우리 고용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사실은 고용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60년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제조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하고자 한 예.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김성한 후보자의 어떤 그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안이 참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좀 불안하다 또 비판 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주실래요? 아까는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신재생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독일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탈원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슈레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을 했던 위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위리겐이라는 분이 약 8년 동안 산업부 장관을 하면서 탈원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이 2023년 완전한 탈원전을 했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선한 분인데 탈원전에 대한 관념이 확실했었거든요. 그래서 탈원전을 완성시켜서 지금 독일이 전기요금이 55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신 한국형 위리겐이라는 분이 지금 저는 김성한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영역이 다시 환경부 장관이라는 감투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탈원전이 거론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특히나 철강, 그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지금 다 위기인데 언제 떠날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고 에너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영역에 맡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긴 바입니다. 네. 아까 현재 원전의 LCOE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생에너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태양광의 LCOE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풍력이 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세계적인 추세상 우리나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상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LCOE가 낮은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전 정책적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줄였어야 되는 건 맞고요. 부분적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필요하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를 적정하게 인상시켜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만 올렸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전기료가 올라서 소위 한계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책임은
사실상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바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는 소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원자력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풍력이 또 태양광이 적어도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보다는 더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추세적인 게 사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상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혹시 뭐 네, 우리 다른 분이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시간 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 탈원전을 좀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뭐 현 정부의 좀 적절한 이 급격한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서서히 좀 하자하는 그런 의견도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창희 우리 위원장께서 경주에서 일해 올라오셨죠. 네. 예, 뭐 어려운 걸음 일해 하셨는데 올라오신 김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간사께서 그 이야기하신 그 발언에 대해 좀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세계적 추세와라든지 LCOE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멘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세계적 추세하고 달리 굉장히 불리합니다. 태양광을 한다면 땅값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해상풍력이라든지 하면은 바람의 환경이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공식으로 이제 기술사니까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 전기 에너지의 공식은 바람의 속도의 세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풍속이 평균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경은 평균 풍속이 8kg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 510입니다. 절반 값이 나오는 거죠. 환경이 절반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약 100조 정도의 투자 재원들이 대부분 지금 해외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어떤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 그 용어상의 고급 용어를 사용해서 선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쓰셔도 되는데. 예, 이제 뭐 예,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단가하고 또 원전 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해외로 좀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현재 예철이 이제 옮겼고 또 삼성전자가 옮긴다는 그런 이 전력 단가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럼 이 산업의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더라면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아까 참고인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60년간은 이 우리 조합원들이나 이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큰 기업들이 이제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청년 취업할 곳이 있어야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래 많이 이래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 우리 이제 선거 대선에서 대부분의 노조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철강 노조, 석유화학, 포스코 노조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분들의 고용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고용을 걱정했냐면 자꾸 공장이 채산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중국에 밀려서 미국의 관세 벽에 부딪혀서 자꾸 가동률이 떨어지고 월급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두에 이제 오전에 이제 질의 과정에서 그 후보자께서 원전의 안전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성 언급은 대통령께서도 그 대선 토론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원자력으로 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는 45명이 사망을 했고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는 죽거나 다친 사람, 방사선으로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전을 하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가장 안전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어떤 그 확정되어 버리면 아까 독일의 위리겐 트리튼 환경부 장관이 만들었던 법안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우려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를 다 없애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 애들 아빠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